저도 이렇게 부모님 두 분 모셔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한데 희순이 성적이 20등이나 떨어졌습니다. 혹시 집에 큰 일이라도 있는지. 문제 없는데? 전혀 집에는 뭐 선생님 저하고 잠시 여기 얘기 좀 잠시만 그러니까 선생님 신경을 써줘야지. 아,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 어? 아닙니다. 이러지 여기 아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저기 희순이 아버님. 황실름 사롱 200만 원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당신 좀 미친 거 아니야? 에헤이 말을 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2007년 생활 느와르 또는 게낫 느와르를 표방한 기가 막힌 한국형 느와르가 탄생했습니다. 2005년 직설적인 표현으로 연애에 대한 환상을 깨버린 영화. 연애만 하자고요, 연애만. 좋고 끌리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시간 쌓는 게 연애예요. 나는 다른 조개 먹고 싶은데. 연애의 목적으로 데뷔한 한재린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우아한 세계. 분명 장르가 누아르인데 멋있는 어둠의 세계를 담은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휴먼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에 전혀 우아하지 않은 애환과 삶의 무게는 조폭이든 셀러리맨이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배우 송강호와 연기로는 깔 수 없는 오달수, 윤제문 배우의 리얼한 생활 연기가 돋보이는 이 영화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영화가 시작합니다.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공각기동대 등 많은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던 일본의 음악 감독 칸노 요코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늦은 밤 피곤에 쩔어 출근하는 들깨파 중간 보스 강인구. 아저씨! 저하고 집에 가셔야지! 이곳은 강남 한복판인 당시 안세병원 사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곳은 상당히 반가운 곳인데요. 현재는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입니다. 영화 내부자들과 범죄의 재구성에도 이곳이 나오죠. 꾸벅꾸벅 졸아가며 운전해 도착한 곳은 인구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 도매점. 오, 벤츠. 새로 산 차를 내 몸처럼 아끼는 인구. 소유욕과 성취욕이 강한 인물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이 차는 새로 샀다는 설정이지만 영화 후반에 박살이 나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한 번 난 구형 모델을 떠와서 고친 것이라고 하네요. 총 3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가게 안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야,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뭔지 때렸어요 저 새끼가. 영화의 첫 씬에 잠깐 등장하고 분장을 해서 잘 못 알아보겠지만 백사장 역은 이대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이 정말 존경하는 배우여서 감독의 데뷔작 연애의 목적에 출연을 부탁드렸었다고 하는데요. 송강호 배우의 극단 선배이기도 한 이대현 배우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YMCA 야구단, 복수는 나의 것 등의 영화에 송강호 배우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계약서 줘봐. 저 아직 뭐하냐? 아니 무슨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대창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업을 이렇게 따내버리는 인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찍을 때 영화적으로 한 번만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계약을 할 땐 간인이란 걸 하죠. 바로 서 반으로. 이거 안 해봤어? 조폭의 일상을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장을 여러 번 찍도록 연출했습니다. 야야야야, 저 나온다. 야야 시트 그러잖아 임마. 기회를 틈타 도망가는 백사장과 그를 쫓는 인구의 부하들.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가 이 영화의 매력인데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폭 영화 하면 조폭을 말도 안 되게 멋있게 표현하거나 조폭을 희화화하는 코미디물이 주를 이루었는데 매일은 하냐? 매일 하지. 맘만 무모. 하루에 12번 단다. 생활 느와르를 표방한 이 영화는 그들의 멋있지도 웃기지도 않는 인간으로서의 일상을 그대로 담백하게 담으려 했습니다. 넘버3와 초록물고기에서 독보적인 깡패 연기를 한 송강호 배우는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그게 필요하다.
불 있냐? 이번 영화에서는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웃기지도 않은 그 중간을 지키며 일상처럼 보여줘야 하는 연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 대사는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대사 연습을 하던 중 송강호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대사입니다. 이 대사와 바로 이어지는 타이틀이 영화의 주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 감독이 너무 좋아했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이 장면 이후 백 사장을 병원 응급실 앞에 버리고 도망가며 낄낄거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힘든 밤을 보낸 강인구의 아침. 여보 일어나. 어? 새벽에 들어왔어 새벽에. 진짜 오래된 아파트 같아 보이는 인구의 집은 사실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드라마 연기 경력 18년인 베테랑 박지영 배우의 첫 스크린 도전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대본에 있는 그대로 대사를 해야 하는데 송강호 배우가 애드립으로 대사를 바꾸는 걸 보고 영화의 생동감 있는 현장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네요. 이후 영화 활동을 계속 이어온 박지영 배우는 올해 개봉한 범죄도시2에도 출연하십니다. 여보, 들어가서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미령은 딸의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남편이 걱정입니다. 웃어. 그래, 당신 조금 귀여워 보이거든. 이 대사는 영화판에 확실히 적응한 박지영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만나보기 전엔 무섭다고 느껴졌던 송강호 배우를 실제로 만나보니 웃을 때 너무 귀엽게 느껴져서 그 경험을 애드리브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희순이 성적이 20등이나 떨어졌습니다. 희수 담임 역의 김경익 배우는 놀랍게도 현수 역의 오달수 배우와 68년생 동갑입니다. 요즘 결석도 자주 하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선생님, 저하고 잠시 얘기 좀. 이 시는 사실 복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현장에서 실제 학교를 보고 이곳으로 콘티를 바꿨습니다. 나이트클럽 아시 나이트클럽? 네? 룸사롱.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물건을 댄다고 내가. 응? 바로 본색을 드러내버리는 인구. 아버님들이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경을 써줘야지. 예? 예. 아,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 응?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한테? 근데 이건 뭐 약속한 거니까 여기 아니, 사람이 아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어이가 없는 담임쌤입니다. 한편 들깨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갈치파의 중간 보스 현수가 인구에게 당한 백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처 맞은 데다 풍까지 왔다는 백사장. 아씨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풍이 무섭긴 무섭구나. 야 일어나자. 인구야. 현수는 인구의 오랜 친구입니다. 아이씨, 담배 좀 사펴라 좀. 사피면이 못 끊어 이거. 자갈치 반이랄까봐 진짜. 이곳은 용산역 바로 옆에서 촬영했습니다. 열차 소리가 너무 커서 현장음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 씬의 대사는 전부 호시로 녹음했습니다. 대난 누아르답게 주로 야외에서 맑은 날 촬영하기로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날씨 좋다. 야, 뒷박친 게 누군데? 백사장 왜 숨겼냐? 알았다. 밥이나 먹자. 일은 일이고 친구로서 함께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사실 송강호 배우는 순댓국을 못 먹어서 이 씬이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화상들. 순대 좀 더 갖다 줄게. 정수기 맞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순대국집 맨날 와가지고 어? 아니 그렇다고 물을 시나리오에는 둘이 정답게 논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향 친구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감독이 물을 뿌리며 노는 설정을 했습니다. 순댓국을 던지며 놀 순 없으니까요. 그 현수 저 정수기 그 시집 갔을 때 이 새끼가 둘이 더 재미있게 노는 장면을 많이 찍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일 더 커지기 전에 계약서 돌려주고 대충 수습하자. 밥 잘 먹었다. 형 생일 축하해요. 한편 형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착한 동생 노상무. 김 사장 돈 다 날렸다며. 너네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나가도 돼요? 내가 친동생인데 인구를 더 믿는 노 회장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인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 씬은 사실 밤인데 창밖에 조명을 강하게 놓고 낮으로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이번 대창건설 건이 잘 되면 낡은 아파트에서 나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인구. 어떤 집 찾으세요? 들이 많이들 보러는 오시는데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야,
이거 우리 마누라랑 애들 보여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이곳은 일산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이 씨는 차를 레카차에 실어놓고 운행하며 촬영했습니다. 저 봤다. 응? 뭐 저런 거지 뭐. 애들 데리고. 응?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는 우리네 아버지 인구. 어이구 노상무님.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만난 인구와 노상무. 노상무의 오른팔 진호는 넘버 3의 불사파 말복이었던 민도기 배우가 맡았습니다. 현종하게도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진호. 새끼. 오래간만이네. 대참 그거 나한테 뭐 떡고물 좀 안 떨어지냐? 당연히 나한테 넘겨줘야지. 야 노상무. 네가 뭔데 달란 말아야. 아무리 회장 동생이라도 힘들겠다는 공사를 넘겨달라는 건 선 넘었죠.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노 회장. 인구야. 예. 요새 턱못 봤지? 친동생인 본인보다 인구를 챙기는 형에게 서운함을 느끼는데 목이 좋지 않냐? 애써 쿨한 척 해보는 노상무입니다. 이 씨는 일반적인 누아르의 무거운 장례식장이 아닌 놀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아빠가 학교를 다녀간 후 선생님에게 택배가 왔습니다. 야 근데 네 다행히 왜 아빠한테 이런 거 보내냐? 진짜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대체 뭐가 왔길래 희수가 이렇게 열받은 거죠? 당신 희수이 담임한테 뭐 줬어? 돈 줬지도. 아, 선생님한테 룸빵 티켓을. 당신 좀 미친 거 아니야? 에헤이 말을 참. 난닝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배 나온 아저씨. 40대 가장의 실감나는 비주얼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송강호 배우입니다. 잘됐다. 내가 가야겠다. 이 대사 역시 현장에서 만든 송강호 배우의 빛나는 애드리브입니다. 대창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찾은 인구. 그런데 인부들이 아무도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시공치 받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올스톱 된 거예요 지금? 이곳은 울산의 실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날씨가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할 때 잠깐 빌려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형님 저 계단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몇 층이라고? 25층이요. 건축 중인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이 계단과 옥상은 여름이 지나고 다른 곳에서 겨울에 찍은 컷입니다. 팔자 좋네. 시행은 당신이 하고 일은 우리 쪽에서 하고. 조폭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는 건축소장. 이게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너 여기서 죽고 싶어? 떨어뜨리세요.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테니. 이 컷은 실제 공사 현장의 옥상에서 안전장치 없이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전 스태프들이 잡고 있긴 하지만 배우 본인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네요. 애들 불러.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들깨파. 그런데 인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이고 사실적인 조직폭력 액션. 이 역시 다른 액션 영화와는 많이 다른데요. 실제 조폭들의 패싸움을 본 적은 없지만 있다면 이렇게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씬이 해외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이쿠, 한 방에 기절해버린 형님. 걔들 아직 깽판 치고 있고. 이거 팔려가지고 이거. 이 장면 이후 여기 원래 흡연구역 아니었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담뱃불을 끄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내 팔자가 하도 한심해서 잠도 안 오더라. 너무나 리얼한 중년 부부의 대화. 아내와 싸울 때 나오는 우리 아버지들의 표정. 나 확 도망가 버릴 거야. 미안하게 됐어요. 뭐 식구를 이래저래 나눠주면 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인구가 했던 대사랑 비슷하네요. 회장님 드리고 뭐 애들 관리하고 남는 게 없어요. 조폭을 상대로 승리한 건축소장입니다. 뭔데? 세상 없습니다 없어. 깡패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퍼펙트하다 퍼펙트해. 여기 좋네. 오 여기 좋아. 가장 좋은 방을 딸에게 주려는 아버지. 계약하죠. 네? 그러실래요? 네. 집들 잘 짓는다. 좋은 집을 계약하고 돌아가는 길. 고기만두를 좋아하는 딸내미를 위해 만두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딸은 저기 고기를 좋아해. 고기만두. 저 고기만두 아니야? 그럼 30분만 기다려. 약 30분. 타짜의 호구 교수님? 그래 난 진짜 오늘 따야 돼. 내 거 맞아 내 거. 이런 거 맞으면 딴 데잖아. 살인의 추억에서 광호 아버지로 출연해 송강호 배우와 만났죠.
만두를 사들고 집으로 가는데 야, 고기 만두 사서. 싫어, 질렸어. 안 먹어. 고기 만두인데? 와 이건 진짜 너무 딸 같은데 40대 초반인 인구의 나이에 비해 딸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건달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일찍 아이를 낳게 됐다는 설정입니다. 외로운 가장.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면서도 딸내미 줄 만두는 건드리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이때가 제일 이뻤는데. 이 사진은 송강호 배우가 실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영화 남극 일기 촬영 당시 살이 좀 빠졌을 때 찍은 사진인데 수염도 있고 가죽 자켓을 입은 모습이 진짜 건달의 젊은 시절 같은 느낌이 들어 송강호 배우가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 이쁘다. 딸의 사진을 더 많이 보고 싶은 인구는 딸의 방문을 따고 들어가 봅니다. 그러다 희순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카메라로 글을 보여주는 방법이 너무 직접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내레이션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네요. 왜 남의 방을 뒤져?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하는 거야? 우리 딸내미한테 질리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데? 결국 경찰서에 끌려간 인구. 아무리 그래도 칼을 들어요 아빠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영어 선생님? 송강호 배우의 연극계 대선배 권태현 배우입니다. 물. 아 새끼 좋단다. 괜히 우리 관할에서 사고 쳐서 골치 아프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에? 내 앞에서 그만합시다. 인구는 술이 다 깼나 보네요. 사실 이 장면은 스케줄상 다이어리를 보기 전에 먼저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감정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올라오지 마. 이제 그만하자. 어? 나 피곤해. 너 지난번 내 생일날 가게에서 사람 때렸지? 이 씬은 원래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는데요.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긴장감이 없어서 방에서 재촬영했습니다. 똑같은 대사를 장소만 바꿔서 다시 찍었는데 밀폐된 공간이 주는 느낌 때문에 인구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더해졌다고 하네요. 애 지금 쇼크 받았어. 네가 사람 패고 있는 거 꿈에서도 나온다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이불을 챙겨 들고 나가는 인구입니다. 야야야, 저 새끼 맞지? 응? 다음날 편의점 앞에서 인구를 노리는 괴한들. 인구가 눈치챘습니다. 싸움이 난다는 설정 때문에 편의점 섭외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체인점은 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인천의 한 개인 편의점을 섭외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의점 입구의 건설 현장은 CG로 심은 컷입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해서 흔들리는 화면을 따라가느라 CG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여기 칼 같은 거 없냐, 칼? 커터칼로. 인구가 너무 불리한데? 대낮에 이런 칼부림이. 경찰! 조폭이 경찰을 찾는 웃지 못할 상황. 허가를 받긴 했지만 도로를 막고 촬영을 하다 보니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경찰서에도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면서 촬영 시간이 길어지고 광선이 바뀌는 바람에 이 장면을 3일이나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냥 와! 나 누구 보냈어! 너 누구 보냈어!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인구. 오늘 오후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날 뉴스에 나오는 걸 희순이 보고맙니다. 모자이크를 제대로 안 해서 얼굴이 보이는 건 감독의 의도입니다. 아니 증거품에 초코파이 상자가. 들깨파 중간 버스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함께 잡힌 최모 씨는 이분은 당시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실제 형사라고 하네요. 들깨파의 상대 조직인 자갈치파의 행동대장으로. 자갈치파? 친구인 현수가 시킨 걸까요? 난 담배 사러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알아보겠는데. 뉴스에 나온 아빠를 보고 충격을 받은 엄마와 딸. 자갈치 새끼들은 어떡할 거야? 줘줘야지. 대창건설. 지금 와가지고 네가 그 대창건설 먹겠다고? 이 씬 역시 레카차에 실어놓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차신을 찍을 때 보통 문을 닫고 찍는데 여름이라는 설정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찍었습니다. 바람소리 때문에 오디오는 전부 후시로 녹음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영화에서
붕대를 멋있게 감는데 인구는 빨간 약을 바릅니다. 아, 우픈 현실. 네, 여기 부동산인데요. 예. 입금은 아직 안 하셨네요. 네, 내일 모레까지 그 입금을 할 테니까 그 집 아니면 안 돼요. 다음날 노 회장의 사냥에 따라 나선 인구. 실제 사냥터를 찾아보니 대부분 너무 좁아서 제주도에 성읍 목장을 섭외해서 촬영했습니다. 여담으로 감독님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네요. 이컷은 공포탄 소리에 놀라 쓰러지는 사슴에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나랑 한 1년 정도 쉬면 안 되겠니? 아, 그건 좀 곤란하죠. 애는 네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자. 노상무가 신경 쓰이는 노 회장입니다. 내일 입금해야 되는데 대창건설이나 신경 써주지. 낮에 노 회장이 사냥한 사슴을 집 근처에 묻으려 하는 인구. 몸에 좋다고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땅을 파다가 손으로 사이즈를 잰 후 땅을 더 파는 건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낸 아이디어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분당 구미동의 한 아파트 뒷산이라고 하는데요. 집 근처 야산임을 표현하기 위해 아파트를 비추는 조명은 따로 설치하고 인물의 조명은 옥상에 설치해 비추었습니다. 땀만. 이때 현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 들려. 여보세요. 야, 이 뭐가 안 들려? 너 어디야? 여보세요. 전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보세요를 하는 게 너무 웃겼는데요. 이 대사는 후시 녹음할 때 감독의 아이디어로 한 번 더 반복한 대사라고 하네요. 골프채로 차 유리까지 발로 차서 깨버리는 인구. 원래 콘티는 골프채로 차 위만 내려치는 컷이었는데 송강호 배우가 필이 받아서 발로 유리를 차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유리창인데 송강호 배우도 유리가 깨질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송강호 배우뿐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달수 배우는 유리가 입에 막 들어가는데도 이 상황을 다 받아쳐내서 이 컷을 살렸습니다. NG가 났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겠네요. 그 새끼 그 성격은 에이씨. 안 그래도 똥차를 그냥 똥걸레 만들어놨어. 우리 행동대장이 맞긴 맞는데 옛날에 손 들고 고향 갔거든. 야, 진우 이 새끼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뭐 돈 좀 발랐겠지. 인구를 습격한 건 노상무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인구, 바로 골프채를 들고 노상무를 찾아갑니다.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뚝배기. 진호와 노상무를 가차없이 내리치는 인구. 이 골프채는 놀랍게도 실제 1번 드라이버입니다. 소품을 여러 개 준비하긴 했는데 가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헤드가 자꾸 빠져서 실제 골프채로 최대한 안 아프게 요령껏 내려쳤다고 하네요. 윤재문 배우의 이 표정은 실제로 겁에 질린 표정입니다. 날 당구야? 9시 뉴스에 나와서 안 된다고? 뚝배기. 아무리 보호대를 하고 약하게 때린다고 해도 쇳덩이인데 당연히 맞으면 아픕니다. 인구야. 회장님, 이 새끼야 날. 이 모습을 본 노 회장. 상황은 잘 모르겠고 동생이 맞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어? 인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인구야. 이 장면 이후 노 회장이 병원에서 동생을 탓하고 인구 편을 드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게 정말 이제 인구 얼굴을 어떻게 봐? 네 나쁜 자식아. 일로 넘어와라 그냥. 그날 밤 인구를 스카우트하려는 현수. 이곳 역시 용산역 근처의 실제 식당입니다. 기차 소리 때문에 동시 녹음한 오디오와 후시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내 전화했을 때 너 한 달 동안 나하고 연락 끊은 거 기억나? 그 얘기는 또 왜 꺼냈냐? 마누라하고 울었다 이씨. 시나리오에 글로만 쓰여있던 대사가 제대로 살아난 순간입니다. 이건 뭐 작품이 제대로 주인을 만난 것 같네요. 그때 천호동에 내 전세방 구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우리 회장님이야 인마. 방 2칸짜리. 오달수 배우 역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대사는 많지 않지만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촬영 전에 혼자서 진짜 소주를 좀 마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미안한데 난 지금도 월세 산다 월세.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됐다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죠. 감독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가족이 없는 낡고 오래된 집을 영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인구가 새 집으로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무엇이 나와요?
여기 물 찾아봐야 되는데. 와이프가 가 있을 만한 곳은 친정밖에 없습니다. 아유, 여기 맞지? 아유, 하도 오래돼가지고. 엄마 아빠랑 할 얘기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아빠를 본 척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는 매정한 딸내미. 이곳은 마치 도심 속 아파트 같지만 카메라를 돌리면 이렇게 바다가 딱 실제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짬뽕이냐? 우리 한 20년 됐나? 이곳은 원래 제주도에서 유명한 갈치 요리집을 생각했었는데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음식보다는 더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점이 맞는 것 같아서 중국집으로 바꿨습니다. 나 이혼할래. 안 돼, 절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해? 아내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전 개인적으로 인구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자야 하는 인구. 제주도에 좋은 펜션이 많지만 가장 허름한 여관을 헌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해? 사람 얼굴을 보고 해야지. 허름하긴 해도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방을 잡아서 파도가 보이도록 바닷가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했어 진짜. 아니 뭘 정리하게? 내가 뭐 이불 정리할까? 가족이 싫다고 하니 이불 정리 말고 하던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인구. 나 깡패인지 몰랐어. 내가 깡패시 돼가지고 번 돈으로 입고 먹고 잘했죠. 이 씨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나중에 인구가 더 많이 취해 있다는 설정을 추가해서 노랑리의 실미도 횟집에서 재촬영했습니다. 나 당신이 벌어온 돈 한 번도 떳떳하게 써본 적 없어. 편하네 편해. 이순이가 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서운함이 폭발하는 인구. 그런 인구를 버릴 수 없는 미령입니다. 하지만 바로 서울로 데려가진 못하고 혼자 돌아가는 인구. 이 비행기 안은 아시아나 항공 교육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전에 인구와 미령이 공항에서 나누는 대사가 삭제됐습니다.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희순이랑 같이 올라갈게. 아니 밤새 그렇게 얘기해놓고. 생각해본다 그랬지. 내가 언제 같이 올라간다 그랬냐. 그리고 바로 노상문을 찾아가는 인구. 그래 몸은 좀 괜찮냐? 저거 완전 미친 새끼네 저거. 나 일 그만두려고. 마지막으로 네가 좀 도와주라. 이 씬을 찍을 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조금씩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풀샷보다는 인물 가까이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빗방울은 CG로 지울 수 있겠는데 안개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행히 오후에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들면서 이 장면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야. 갑자기? 이 칼은 칼집만 잡고 있고 피 묻은 칼날은 CG로 심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절로 보이냐? 그런데 싸움은 인구가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칼에 찔리고도 노상무를 납치해버리는 인구.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어도 주차비 정산은 해야 합니다. 3,000원이요. 에이씨. 자. 7,000원이요. 거스름 돈까지. 주차장 직원이 일을 참 잘하네요. 도망치는 차뿐 아니라 쫓는 차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노상무를 넘기라는 자갈치파 현수.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노상무가 도망칩니다. 한자복을 입고 쫓기며 이렇게 간절히 외치다니. 이 장면에서 웃는 관객이 많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웃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풀들이 전부 노란색이었는데 DI를 통해 전부 녹색으로 바꿔 계절감을 살렸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그랬어. 내가 아니라 네가 진짜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도 회장님 동생을 죽일 순 없죠. 일단 차 트렁크에 가둬버리고 노 회장에게 연락합니다. 노상무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 안다. 내가 미안하다. 이제 진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지금 만나자. 노상무의 부하들이 인구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추격신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도로를 통제하며 촬영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허용을 해서 3일간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 씬의 오디오는 차마다 다른 소리까지 표현하기 위해 소스가 아닌 실제 벤츠의 주행 소리와
다른 차들의 주행 소리를 따로 녹음해서 입혔다고 합니다. 이 사고 씬은 부산의 번화가인 장산역 근처에서 촬영했습니다. 경찰과 동행하며 딱 한 번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7대를 동시에 돌리며 찍었다고 하네요. 벤츠가 튼튼하긴 합니다. 인구는 사고 현장을 뒤로 한 채 노 회장을 만나러 사냥터로 향합니다. 부산에서 사고 장면을 찍은 후 찌그러진 차를 그대로 배에 싣고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매달아 끌고 와이어는 CG로 지웠습니다. 결국은 차가 서버렸네요. 그런데 차 트렁크를 보니 야, 노상무!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 노상무가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노상무! 자기야! 저 멀리 보이는 회장님의 차.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회장이 오는 동안 인구가 느낄 긴장감을 관객도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해 풀샷으로 더 멀리서 오는 듯 보이게 촬영했습니다. 괜찮아? 노상무 그놈은 네가 이해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트렁크 박살나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인데 그게 설명이 될까요? 이쯤 되면 회장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야겠죠. 너무나 사실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두 사람. 내가 죽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디 갈 거야?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간절한 인구. 너 살려주면 나 살려준 거야.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결국 회장을 쏴버립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인구가 일부러 쏘는 게 아니고 둘이 싸우다가 총소리가 먼저 나고 카메라가 비추면 인구가 실수로 총을 쐈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찍다 보니 그러면 인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아서 더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인구가 직접 총을 쏘는 장면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설정한 거죠. 결국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가요? 보스가 죽었으니 영화가 끝나야 할 것 같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인구의 삶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인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미련과 희순. 지금까지 온도감 있는 톤으로 치열한 삶을 보여줬다면 병원 장면은 열기가 식은 느낌으로 색감을 빼고 차가운 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일 그만둔다고 하더니 그 말하러 갔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희순에게 아빠의 소지품을 주는 현수.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아빠의 지갑에 들어있는 건 얼마나 많이 봤을지 모를 낡은 가족 사진. 이 사진은 실제 김소은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들어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 이 복권은 소품팀이 준비한 게 아니고 제작진들이 틈틈이 조금씩 사서 모았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다 다른 회차의 로또 용지라고 하네요.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신파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삭제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대로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신 브금을 빼는 걸로 절충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구속되는 인구. 희순이 괜찮지? 이번에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나와라. 어둠의 세계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경찰차에 탈 때 인구의 뒤를 비추는 햇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밝게 조명을 쳤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현수의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구의 마음이 가장 편한 상태로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 얘기해야 돼? 야, 아니, 너무 오래간만에 와봐가지고. 아빠, 괜찮지? 이번엔 아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딸. 이 말 한마디에 인구는 웃습니다. 보통 교도소 면회 장면에서 유리창에 상대방 얼굴이 비추도록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각자 대사를 하는 배우의 표정에 집중하기 위해 얼굴이 최대한 비추지 않도록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몸이나 잘 챙기고 얼른 나와. 저기 민철이는 이번 학기 끝내고 들어오라고 했어. 내가 옆에서 도울 거야. 아, 애들 교육은 계속 시켜야 하는데. 그래도 네 20년 짬밥 도움 많이 되더라. 내 자리 하나 봐줄 수 있겠냐? 출소 후 자갈치파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인구. 이렇게 현수에게 부탁하는 뉘앙스의 버전과 요새 현수도 뜸하고 자갈치 애들 요즘 어떠냐? 슬슬 자리 잡아가니까
이 새끼들 자기 일들만 챙기라 그러고. 현수 오랜만이다. 나 이 새끼 잔대가리 굴릴래. 지금이라도 확 틀어버리면 나 이 새끼야. 현수를 협박하는 뉘앙스의 버전을 찍었는데 부탁하는 듯한 뉘앙스의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현수 씨가 돈을 너무 많이 줬어. 아내와 현수의 면회가 교차 편집되는 동안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으로 처음엔 밝게 시작했던 면회실 장면이 나중에는 점점 어두워지고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도록 연출했습니다. 민철이 캐나다 계속 있게 하고 반대로 일단 써. 결국 현수와 함께 조직 일을 이어가야 하는 인구. 너 일 다시 하겠다고 나 욕 무지하게 먹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냉장고는 실제 냉장고를 배우들이 직접 들어 날랐습니다. 진짜 지금 왜 안 들려 이거?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컷이 많이 쓰이지 않아서 좀 섭섭했다고 하네요. 썸이 진짜 좋겠다. 그치? 우린 언제 이런 집에 사냐? 남들은 집만 보고 부러워하겠지만 좋지만은 않은 미령입니다. 밤새 이어지는 깡패들의 고성방가. 슬퍼하지 말아요. 현수가 한 곡 뽑는데요. 하얀 나비는 오달수 배우가 실제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오달수 배우가 평소 흥얼거리는 걸 보고 인상 깊어서 이 장면에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영화 공모자들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좋네. 어? 이순아, 너 밥 먹어야지. 밥 먹었잖아. 이순아. 이런 아빠가 다시 싫어진 희수입니다. 진짜 모르겠다. 당신까지 꼭 가야 되는지. 자주 연락할게. 그만 가봐야겠다. 결국 아빠만 남겨두고 희수까지 유학을 보내는데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아빠가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미련까지 간다고 하니 졸지에 기러기 아빠가 돼버린 인구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딸내미. 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1년) 후 강인구 씨죠. 41세. 술 좋아하시죠?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싶어서 나이와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는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뇨 왔다며 당뇨. 아, 예, 맞습니까? 예, 나가시면 간호사가. 아니 이 양반아, 이 당신이 의사잖아. 내가 간호사 만나러 왔어? 병원에? 이 장면은 가족이 없어서 피폐한 삶을 표현하려 하기도 했지만 실제 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서운했던 경험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나 참. 아이씨. 앉아가지고 뭐 병원? 뭐 당뇨가 감기야? 마치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 같은 현장감 넘치는 대사지만 처음부터 감독이 시나리오에 쓴 대사라고 하네요. 직업이 깡패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인구. 영화 초반에는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냉정한 감정으로 무표정하게 기계적으로 일하는 인구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노는 것도 인구에게는 괴로운 일상입니다. 정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씬은 아침에 찍은 컷이고 아무도 술 한잔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들이었다고 하네요. 야 기태야, 거기 신발부 준비해라. 아하,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데. 아이쿠, 실제로 제대로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몸살이다가 NG가 나면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 배우를 위해 진심을 다해 때렸다고 하네요. 다행히 NG 없이 한 방에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이렇게 좋은 집에 혼자 남은 인구. 인구의 상황과 대비되도록 햇살이 가장 좋은 곳에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캐나다에서 택배로 비디오 테이프가 왔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나만 빼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일상이. 아빠 잘 지내죠? 아빠 오늘 보고 싶어 할까봐. 이 영상은 배우들과 조감독, 카메라 감독만 가서 실제 캐나다에서 촬영해 왔습니다.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인구. 이 장면은 TV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송강호 배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이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의 이런 표정 하나하나 다 살리기 위해 조명을 더 밝게 얼굴을 비췄다고 하네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씨는 감독이 어떤 다큐에서 실제 기러기 아빠가 가족들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웃다가 어느 순간 울어버리던 장면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서 시나리오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먹고 있던 비빔면을 던져버리는 인구. 저도 이 그릇에 담긴 게 일반 라면인 줄 알았는데 비빔면이었다고 하네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는 도중 비빔면을 먹다가 별 의도 없이 시나리오에도 비빔면으로 설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반 라면이었다면 국물 때문에 치우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네요. 본인이 던졌으니 본인이 치워야 하는 우픈 일상. TV 속의 화면엔 창이 반사되는 느낌으로 잘 안 보이게 심어서 행복한 가족보다 비참한 인구에게 더 집중되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치우는 와중에도 계속 화면을 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독이 처음부터 결론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조직폭력배라는 직업을 떠나서 가족을 위해 이 한 몸 불살라가며 생업에 매진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위한 영화 우아한 세계였습니다. 가장의 애환을 탁월한 감각으로 연출한 한재린 감독과 시나리오의 대사들을 담담하지만 섬세하게 진짜 일상처럼 표현한 송강호 배우의 앙상블이 돋보이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